칠판을 보세요. 수학적 확률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적었어요. 약식으로 적어서 설명해 주면, 저와 같은 경로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있죠? 그 중에서 C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 확률이 얼마인가? 알겠죠? 구하세요. 구한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C 지점을 반드시 거쳐서 갈 확률은 얼마인가? 구하세요. 틀렸어요. 틀렸어. 남은 애들이 왜 자꾸 틀리지? 내 것도 틀렸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 게 내게 안 나오고 있지 아직도. 빨리빨리 확인을 받아. 뭐라고 적은 거야? 난 신기한 게 확률을 퍼센트로 표현해서 확인받는 사람 내 인생의 최초다. 아니 확률을 퍼센트로 표현하니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야지. 퍼센트로 표현하는 애는 내 인생 최초다. 씨발. 자, 보겠어요.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하는 건 경우의 수 중에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정석에서 확인해 보면 피세요. 31페이지. 31페이지와 32페이지의 문제들을 확인하세요. 정석에서도 기본 문제와 유제로 개수가 많이 제시될 만큼 유명하다고. 그죠? 그래서 네가 예습을 해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왔어야겠어요. 왜 최단 경로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환원되는가? 그 원리를 정석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죠. 가로로 가는 걸 A, 세로로 가는 걸 B라고 하면 A에서 M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녹색 경로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환원이 된다. 이거지. 쌤 피세요. 17페이지. 쌤 17페이지를 보면 유형 13번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고 대표 문제가 칠판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죠. 차이는 경우의 수냐 확률이냐의 차이지. 넘겨보면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가 유형 14번으로 독립적으로 있지. 다시
이거 워낙 유명하다고,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 수학적 확률이잖아. 수학적 확률이야. 이거 수학적 확률은 네 생각만큼 단순하지가 않아. 잘 보세요. 풀어보면 이건 어떻게 되니? 모든 최단 경로가 이 확률 단원, 그러니까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뭐의 수,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순열의 수, 조합의 수. 순열의 수와 순열은 달라요. 최단 경로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죠? 참고로 이건 뭐죠?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안다? 손 들어보. 뭐지? 아주 잘했어요. 4C죠. 이런 것도 이해야. 너는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이해했는데 이거랑 같은 걸 어떻게 못 알아보지? 아, 이게 6이니까 이게 6이니까 같구나. 그게 이해야? 조합의 수를 이렇게 적죠? 중요해요. 아무튼 내가 얘기했잖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수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냥 이거라도 외워와. 근데 외우지도 않고 있어. 따라서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너는 내 수업을 이렇게 잘 따라오면서 지금 1학기 때 넌 더 잘 맞아야 정상이야. 자, 계속 하겠어요? 따라서 A에서 C를 거쳤다가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이거 밖에 없지? 이거 얼마야? 1이지? 따라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 6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이런 씨부러 이렇게 틀렸어요. 여기서 이 별표가 뭐냐면 수학은 이런 게 족같은 거야. 그치? 뭐가 족같은 거야? 항상 예외가 있단 말이야. 씨발 이런 족같은 거. 수학 진짜 짜증나. 갑자기 터지고 지랄이야. 그러면 수학이 너한테 뭐라 그럴까? 전혀 졸라 짜증나. 그렇지. 병신같이. 이걸 왜 이렇게 하지? 그런다고 수학. 너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 그게 핵심이야. 못 찾겠지만. 찾아. 엄청 중요해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참고하세요. 정석 82페이지 박스에 있어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봐. 모르지.
그냥 너는 나한테 안 배운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야. 맨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나한테 안 배운 사람과 나한테 배운 사람이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네가 노력을 하는 게 논리적인 생각, 획득해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은 듣고 이해한다고 네가 되는 게 아니라고. 참고로 내가 사회에서 경험을 하잖아. 사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나도 어느 정도는 안 되지만 나보다 훨씬 대부분의 사람들 안 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다. 여기가 A잖아. 여기가 B지.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하나 생각하자.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또 다른 경로를 생각하자. 이걸 생각해 보자. 두 경로를 거칠 확률은 각각 어떻게 되나? 둘 다 6분의 1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6분의 1이죠. 노란색 경로와 파란색 경로를 구분해서 노란색 경로의 확률을 구해보자. 뭐 하느냐면 여기서 일로 갈 확률과 일로 갈 확률은 당연히 같다고 전제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죠. 여기서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로 가도 최단 경로가 있지. 일로 가도 있지. 그러니까는 2분의 1이죠. 여기서도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여기서는 2분의 1이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정신병자죠. 파란색 경로를 생각해 보자. 일로 가는 거 2분의 1이죠.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도 최단 경로가 되니까 2분의 1이죠. 여기서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이야? 웃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웃고 있단 말이야. 비웃는 게 좋은 거야. 왜 저렇게 생각하지? 수학에 너를 그렇게 비웃고 있다고. 얘가 바본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건 2분의 1이냐? 무조건 일로 가야지. 일로 가는 순간 최단 경로가 아니지. 다르네.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는지 생각하세요.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다르니까 저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왜요? 82페이지 박스 웬을 읽겠어요? 일단 시행이 돼야 돼.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게 중요해요? 아니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와 같이 뭘로 풀면 안 돼? 수학적 확률로 풀면 안 돼. 수학적 확률로 풀면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수학적 확률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게 확인이 됐을 때만 하는 건데 확인 안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이가 안 돼. 논리적이지 않아. 그래서 결론이 이상해. 내가 얘기했잖아.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이 드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못 가. 못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우리가 논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결론이 달라져. 결론이. 조건이 같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고 경로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비논리적인 경우거든. 보통 이렇게 가. 보통은. 이렇게 가는 게 뭔데? 가장 큰 차이가 논리성이잖아. 그래서 뭐 이유가 있다. 얘는 이유가 없어 일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근거가 없어. 그냥 지가 생각하는 게 이유야. 지가 신인 거죠. 그리고 일관되지도 못해.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 때 기분이 좋으면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못 도착하는 거예요. 오직 논리적인 생각만 결론에 도착. 명심하세요.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이란 뭐냐? 내가 when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근데 when을 안 지켜. 안 지켜. 안 지킨다가 아니지. 애초에 when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지켜?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학적 확률로 못 풀겠어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세요.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지금 수학적 확률에 대한 이해예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생각에. 지금 그렇게 했죠? 여기다가 지금 답이 4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했니? 곱셈 정리를 이용했지.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너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왜 지금은 바로 몇 분 뒤에는 적용을 못해? 뭘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주겠어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두 종류야. 정의와 계산이야. 그러면 정의가 안 돼. 따라서 계산으로 가야겠지. 그리고 계산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확률끼리의 계산이라고 했지. 확률끼리 뭐 한다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데, 나누는 건 지금 생략하면 이런 것들이거든. 나누는 것도 지금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덧셈 정리, 여기를 곱셈 정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내가 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면 이 확률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더 확률이 어디 있어? 이게 내가 구하는 확률이고 요거는 당연히 이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2분의 1은 어떻게 나왔냐? 경우의 수로 한 거야. 그럼 뭐가 이렇게 복잡해하는 순간 뭐야? 내 인생에 절차적 사고는 없다. 어떤 틀에서 규칙에 맞춰서 가는 사고는 없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아까 그냥 땡기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땡기는 쪽으로.
타고난 천재여서 원래 땡기는 게 항상 올바른 땡김이야. 그런 걸 천재라고 하죠. 가 아니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면 계산을 왜 해줘? 그래 계산을 했잖아. 그러면 이 계산은 뭔데?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는 단위까지 쪼개는 거. 그리고 그 확률끼리의 관계가 뭐냐를 배우는 게 계산도의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지금 이해 갔나? 이런 내용이 이 박스에 적혀 있는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 얘기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계산을 하기 전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가 안 돼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추측해 보세요. 계산 전에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 보세요.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이 태어난 이유가 이거야. 주사위가 6분의 1이 아닌 경우가 있죠. 뭐 졸래 던져서 한쪽 모서리가 마모됐어. 사실 졸라 던지면 한쪽 모서리만 마모될 수가 없어. 통계적으로 골고루 마모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계속 6분의 1은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은 유지가 되거든. 모서리로 선다라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좀 마모가 되더라도 6분의 1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한쪽 몸만 마모가 됐다. 예를 들면 주사위가 뭐 안에 분포, 물질의 밀도가 달라갖고 어느 쪽이 더 먼저 공중에 떴을 때 어느 쪽이 먼저 이렇게 기울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고 하면 한쪽 모서리만 마모되잖아. 그럼 그 주사위를 던질 때 어떤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냐고. 아니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럴 때 그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뭐하래? 나열이야. 던져, 씨발. 가는 거지. 360번 던져. 지금 이해했나?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양의 상자를 만들어. 공을 넣어. 존나 넣어. 여기 통과하는 개수를 전체 개수에서 여기 통과하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숫자에 가까워질까? 이게 아니라 4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겠지. 지금 이해 갔나? 이런 절차를 만드는 걸 학문이라고 해요. 통계학과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지금 어떤 우리가 내신이라든가 수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뭐 진지하게 얘기할 건 없고, 만약에 이런 문제 상황에서 맞닥뜨렸다면 실제로는 이제 이거지 계산으로. 이거는 똑같은 얘기야. 자, 함수의 극한에서 그래프로 극한을 못 구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야. 그렇게 했었잖아.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그렇게 배웠잖아.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확률 단원과 함수의 극한 단원은 사고방식이 매우 유사해요. 매우 졸라. 이거를 느끼는 게 선행에서 네가 할 일이야. 알겠죠? 정리하세요.
아깝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보겠어요. 수능 문제였어요. 그 옆에 문제가 낯익은 문제지. 같은 해에 나왔던 수능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16번보다 더 뒤에 있어. 우후. 그런데 16번보다는 훨씬 쉽지. 자, 보세요.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분하자. 각각 두 명의 사람이 있고 6명이 앉는데 같은 나라끼리는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웃해서 앉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푸는 거야. 1, 2, 1, 3, 2, 1, 2, 2, 2, 3. A, B, C가 앉을 수 있다. A, B, C가 앉을 수 있다. 너무 붙여서 적었는데 계속 가겠어요? B, C가 앉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는 C, B가 앉아야 한다. 밖에 없다. 얘는 한 가지죠. 근데 같죠? 한 가지 대칭이죠. A, B야. 그러면 여기는 A는 못 앉아. B, C가 앉을 수 있다. 여기는 A, 그 다음에 C, C가 앉아야 한다. A, B, B와 A, B, C가 대칭이라 볼 수는 없고 바로 여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한 가지, 즉 두 가지야. 여기도 두 가지네. 그런데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지만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입장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둘 다 병신 같은 건데. 그렇죠? 짜증나는 인종이잖아.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그럼 뭐야? 6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예. 파란 장부는 한 뭐? 파란 장부는 동석생활. 오케이, 알았습니다. 나 이거 다 초점인데. 아. 적응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처음에 어지러우니까 그 뭐 하라고 그러냐면 잠깐만 지금 녹화 중인데 씨. 아니 또 맥을 끌어놔. 고1 애들이 봐야 되거든. 내년 1학기 때 확률을 배운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요. 2학년 1학기 때 확률. 그것도 2학년 1학기에만 확률 끝. 수학원이랑 확률을 같이 해. 걔들 2학년 때 4과목을 해. 4과목. 미친 학교지. 한 장. 자, 아무튼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 어디까지 했어? 다 했지. 자, 그래서 분모는 뭐니? 그냥 6팩토리얼이죠. 6명이 6자리에 앉는 거니까 자리가 다 구분되잖아. 이건 1학년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를 6 곱하기 3 적고 시원하게 틀리면 되는 거죠. 6 곱하기 3은 얘랑 얘랑은 같은 인간이야? 같은 국가니까. 우리 다 같은 인간이네? 같은 국가라서. 내가 너랑 어우, 씨. 내가 너랑 같다고? 안 돼, 지금. 생각만 해도, 뭐야. 얘, A, B, C.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 갔지? 이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분의 1이 나와야 한대요. 실제로 5분의 1이 나오나? 머릿속으로 빠른 남산 부탁해요. 나와? 야, 역시.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고 지금 수학적 확률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풀었는데 수학적 확률에서 내가 이 문제를 푼 이유가 뭘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수형도 이 수능이야. 무려 수능이야. 그 예출제 의도는 이거야. 분자는 나열해서 찾아라. 문제는 나열할 때 A로 안 하고 A1, A2
할 수도 있겠죠. 아무 생각 없으면 한 뭐 이래 적고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A1, A2로 적으면 이게 더 길어지겠지. 8배로. 그런 걸 안 하고, 그치? 그런 걸 안 하고,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겠지? 이런 능력이 포함해서 묻는 건데,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수용도는 어떤 기계적으로, 수용도 나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문제 상황에 맞게 나열을 할 수 있는가. 이 생각도 항상 꾸준히 하고 있지 않으면 공연불이 될 공산이 커. 수용도 나열, 좋아. 수용도 그려보자. 뭐,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고민하다가 시간 다 지나갔어. 진짜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뭘 했느냐면 확률이란 저기 경우의 수에서 1학년 경우의 수를 복습했는데 딱 한 문제 풀고 한 거죠. 합의 법칙, 보호 법칙.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합의 법칙은 분할, 경우 나누기고 보호 법칙은 대칭. 요 의미를 되새김질했고 수용도와 경우의 수가 중요하다. 엄청 강조를 하는 거죠. 한 문제 갖고 졸래 울고 먹지? 자, 그 다음에 확률 들어가서 확률이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핵심은 뭐야? 확률이란 새로운 수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설명을 해서 아까 전에 또 무슨 설명이 가능한 거야?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게, 그지? 뭐 그래프로 못 구해 극한을. 그럼 뭐해? 계산을 가야 되고 계산할 때는 어떻게 쪼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 단위로 쪼갠다 이거지? 그거 마찬가지 사고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걸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거 이전에 먼저 한 게 뭐야? 수학적 확률은 그냥 아무렇게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수능 문제 갖고 수학적 확률에 대한 예를 살펴봤고 여기서도 강조된 건 수형도. 주제는 이 수형도죠. 수형. 아까 좀 원장 선생님도 와서 수형도라고 하니까 최고지 하고 갔잖아. 이건 농담이 아니야. 이거 정말 고민이 많아 선생님들.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각인시킬 것이. 아니 진짜로 이것밖에 안 해요. 수용도랑 경우 나누기. 보통은 경우 나누기만 좀 강조하는 편이잖아요. 수용도를 더 강조하는 편이죠. 왜냐면 애들이 경우 나누기도 못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경우를 나누지 말고 그냥 다 나눠야 돼. 맞죠? 이거지. 정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